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강위생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 기능의학적 분석 발췌본입니다. 메이스는 치약 속 불소나 구강청결제가 입안을 넘어서 우리 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내용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바로 불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충치 예방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입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준다는 건지 자료 보니까 삼키지 않아도 흡수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국소적용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불소는 입안 점막통에서도 흡수되고 만약 삼켰다면 위에서도 굉장히 빨리 흡수돼요. 더 중요한 건 이게 몸 안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고요? 어디예요? 네, 특히 뼈 같은 단단한 조직이에요. 거기에 거의 99% 가까이 축적됐다가 나중에 천천히 다시 혈액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뼈에 쌓인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럼 다른 영향은 없나요? 자료에 효소 이야기가 있던데 그건 뭔가요? 좀 어렵던데요? 아, 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DNA 복제하고 할 때 꼭 필요한 효소가 300가지가 넘어요. 근데 이 효소들이 제대로 일하려면 마그네슘이라는 미네랄이 꼭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불소가 이 마그네슘 자리를 뺏는 거예요. 뭐랄까 방해를 하는 거죠. 중요한 효소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니까 몸 전체의 어떤 대사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효소 작동을 방해해서 대사교란까지. 생각보다 영향이 크네요. 그럼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는 말도 있던데요. 그건 호르몬 문제인가요? 네, 맞아요. 미국 국립연구위원회 NRC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세포들이 서로 신호 주고받는 방식, 그 G 단백질 신호 전달이라는 걸 방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조절하는 호르몬 작용을 방해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특히 요오드가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 갑상선이요? 네. 그리고 또 잠자로게 하는 멜라토닌 있잖아요. 그걸 만드는 송과전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뇌 발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발달 신경 독성 물질로 분류되기도 했어요. 여러 연구에서 임신 중이나 어릴 때 불소 노출량이 많으면 아이들 IQ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이게 현재 미국 EPA 환경보호청의 식수 불소 기준치보다 낮은 농도에서도 관찰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발달 중인 뇌는 더 민감하니까요. 아, 불소 하나만 해도 정말 생각할 게 많네요. 그럼 이제 구강청결제로 넘어가 보죠. 이건 그냥 입속 세균 없애주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게 이제 이 자료의 핵심인데요. 살균 성분이 강한 구강청결제는 나쁜 균만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균까지 같이 죽이는 뭐랄까 부수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균이요? 입안에 좋은 균도 있어요? 그럼요. 특히 중요한 게 우리가 채소 같은 거 먹으면 질산염을 섭취하잖아요. 그걸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산화질소, NO로 바꿔주는 착한 세균이 입안에 살거든요. 그런데 구강청결제가 이 착한 세균들을 확 죽여버리는 거죠. 산화질소? NO?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혈압이랑 상관이 있다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렇게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를 만드는 과정이 입안 세균 때문에 막히면 혈압이 눈에 띄게 오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들이 살균 구강청결제를 딱 일주일만 하루 2번 썼는데도 혈압이 꽤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올랐다고 해요. 일주일 만에요? 와, 네. 그래서 이걸 자주 쓰면 당뇨병 전 단계나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냥 입가심하는 습관이 심혈관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입안 세균이 혈압까지 영향을 준다니 진짜 놀랍네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장이나 뇌랑도 연결된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구강장 뇌축이라는 건데요. 입안 미생물 상태가 깨지면 그 영향이 장까지 쭉 내려갈 수 있어요. 입안의 맛범균들이 장으로 넘어가서 장내 환경을 또 망가뜨릴 수 있고요. 아, 네, 동물 실험에서는 특정 구강청결제 성분, 클로로헥시딘 같은 거요. 이게 장내 세균 구성을 바꾸고 영양소 흡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더 나아가서는 입안의 만성적인 염증이 온몸의 염증으로 번지고 이게 결국 뇌혈관 장벽을 약하게 만들어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염증성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결국 우리가 매일 그냥 쓰는 불소 치약이나 구강청결제가 단순히 입안 문제를 넘어서서 신진대사, 호르몬, 심혈관 건강, 심지어 뇌 기능까지 정말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랑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거죠. 우리 몸은 다 연결된 하나라는 것. 구강 건강이 바로 전신 건강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특히 강력한 살균 구강 청결제를 매일 습관처럼 쓰는 건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물이든 음식이든 치과 제품이든 우리가 노출되는 총 불소 양에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나 영양 상태에 맞춰서 구강 관리법도 좀 달라져야겠죠?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입안의 미생물 환경이 혈압 조절 같은 중요한 생리 기능에 이렇게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미래의 구강 위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쩌면 단순히 세균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미생물들과 좀 더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미생물 친화적인 접근법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